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만약 70세까지 산다면 약 2340주가 남았고, 지금 25살이라면 3900주 정도겠죠. 100세까지 산다는 운 좋은 가정을 해도 고작 5200주밖에 안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꽤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정말 짧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숫자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그걸 되돌리거나 멈출 방법이 전혀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억도, 당신이 느꼈던 감정도,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도 함께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하지만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인류는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본 세상은 정말 신비로웠죠. 하늘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노란 공이 떠 있었고,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아름다운 빛들이 가득했거든요. 주변에는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세상이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였고, 이곳은 우리의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이전의 믿음들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를 위해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도 완전히 틀렸고,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건 수많은 작은 죽은 것들이 모여서 만든 더 큰 것들이었고, 그게 어떻게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인류라는 종 자체가 10억 년이 넘는 진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결국 우리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중간 크기 별 주변을 도는 축축한 먼지 알갱이 위에 살고 있고, 그 별은 평범한 은하의 조용한 구역에 있는 팔 하나에 속해 있으며, 그 은하는 우리가 절대 떠날 수 없는 은하 그룹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은하 그룹도 수천 개가 모여 초은하단을 만들고, 우리 초은하단조차 수천 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인데, 실제 우주는 이것보다 100만 배는 더 클 거라는 게 과학자들의 추정이에요. 2천억 개의 은하, 1조 개의 별, 셀 수 없이 많은 행성들, 이런 숫자들을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네는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그냥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크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운이 좋아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5200주밖에 없어요. 많은 시간 같지만 동시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올까요? 당신의 생물학적 과정이 멈추면서 당신이라는 역동적인 패턴도 더 이상 역동적이지 않게 됩니다. 서서히 분해되면서 결국 당신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 우리가 가진 전부일 수도 있고, 우리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들으면 정말 무섭게 느껴지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137억 5천만 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이 사라진 뒤의 수조년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거든요.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를 세어보세요. 그게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결국 우주 자체도 죽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다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존적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방금까지의 내용도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관점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시각인데 이걸 우리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만큼만 알 뿐이니까요. 우리는 실존적 불안을 낙관적 허무주의로 대처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200조 개의 별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잔인한 농담의 희생자인 셈이죠. 우리는 자의식을 얻었지만 그걸 통해 깨달은 건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였으니까요. 전자나 세포의 에너지원에 대해 아는 건 멋진 일이지만 과학이 이 우울한 생각을 덜 우울하게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당신은 단 한 번의 기회만 갖고 있고 그게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우주가 열적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모든 굴욕이 잊힐 거예요. 결국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가 아무 의미도 없어질 겁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나쁜 일들도 지워지겠죠. 만약 이번 생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전부라면, 그렇다면 이것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주에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정한 원칙만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주에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언젠가 인류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탐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정을 느낄 기회가 있습니다. 음식을 맛보고, 책을 읽고, 일출을 보고 서로와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쉽게 모든 것과 분리된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성운만큼이나 우주의 일부입니다. 더 좋은 건 우리가 우주의 사고이자 감정이라는 거죠. 우주의 실질적인 감각기관인 셈이에요. 우리는 우주 크기의 놀이터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별들 사이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봅시다. 아직 발견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왜 지금처럼 작동하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모르거든요. 의식이 뭔지, 우주에 우리만 있는 건지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으려 시도할 수 있어요. 방문해야 할 수십억 개의 별이 있고, 치료해야 할 질병들이 있으며,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고, 느껴야 할 행복한 감정들이 있으며, 깨야 할 게임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당신은 아마 주어진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써버렸을 겁니다. 만약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라면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인류의 은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더 많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게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